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풀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라탕 브랜드가 요즘 미친듯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어왔습니다. 마라탕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한때 유행하다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요즘 이제 마라탕 기본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라탕에 중독됐다, 수요가 많아졌다, 그리고 창업적으로도 조리가 쉽다,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. 마라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. 그리고 직접 막 셀프로 다 재료도 막 담고 막 하니까 사람도 덜 쓴다, 인건비도 많이 안 든다, 이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고 지금 얘기한 것들 다 맞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제가 보는 마라탕 브랜드가 많아진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. 일단은 재료비하고 소비자 가격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, 만약에 똑같이 10,000원짜리 설렁탕하고 10,000원어치 담아서 먹는 마라탕하고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. 원가 차이가 얼마나 들까요? 설렁탕이든 순댓국이든 그 비싼 식재료 고기들이 듬뿍 들어가죠.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 끓여야 되고, 사골이든 고기든 같이 끓여야 되고, 또 오래 끓여야 되고, 전처리 작업이 많다 보니까 주방에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가스비도 엄청 나오죠. 근데 이 마라탕은 재료 넣고 소스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. 더 황당한 건 고기를 넣으려면 3,000원 내야지 또 고기를 넣어줘요. 감자 조금 썰어놓은 거 1,000원, 메추리알 3개 깬 거 1,000원, 배추 몇 장 1,000원, 이래버리니까 원가 따져보면 터무니없이 싼 코스트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남는 겁니다. 엄청나게 많이 남음에도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먹는 거잖아요. 마라탕은 그 정도 주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고 그 가격에 먹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된 거죠. 두 번째는,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이유라서 결국 마라탕의 고수들은 일단 교포들, 중국 교포들이 일단 시작을 했죠. 그래서 마라탕 가게들이 죄다 중국 교포들이 하는 그런 가게들이었는데, 가만 보니까 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사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. 너무 확실한 수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. 이건 무조건 소스 장사구나, 소스 장사만 돈 많이 되고 변수가 적고 관리비 적게 드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? 과거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미친 듯이 생겨난 것도 사실 그 이유잖아요. 밀떡? 떡 그거 원가 얼마 하나요? 근데 소스나 이런 부자재 공급해가지고 어쨌든 프랜차이즈 가맹점 원가는 기어이 35% 이상으로 맞춰 놓잖아요. 나머지 갭이 크기 때문에 본사 수익이 좋아지죠. 그러면 원가는 그렇게 싼데 소스나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붙여먹은 거예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청결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게 되고, 거기에 메추리알 넣고 차돌박이 넣고 야채도 넣고 해가지고 즉석 떡볶이 브랜드들도 마구 나오고, 그게 배달하고 엮여가지고 또 미친듯이 배달 프랜차이즈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던 겁니다.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너도 나도 지금 소스 장사로 남겨 먹을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넘어오게 된 거고, 결국엔 예전에 과거에 그 교포들이 했던 그런 허름한 매장이 아니라 이젠 카페 같은 데서 먹는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느낌, 푸드 스타일링에다가 고객 서비스까지 가미해가지고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만든 브랜드들이 미친듯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. 얼마나 좋아요. 떡볶이 소스 그거 해봐야 점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, 마라탕은 한 그릇 팔면 그냥 10,000원씩 받아버리니까 점주들도 남고 본사도 남고, 결국 서로 본인들의 브랜드가 브랜딩이 더 잘 됐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미친듯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. 서로 각자 마라탕 창업이 유명하다고 서로 각자 홍보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더 많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고, 결국 과거의 쌀국수 프랜차이즈처럼 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할 겁니다. 5,000원짜리 마라탕집도 생길 수 있어요. 가성비를 외치겠죠. 프리미엄 마라탕도 생길 수 있죠. 아마 그 위에 양고기 우삼겹뿐만이 아니라 차돌박이도 올라오고 갈비뼈 하나씩 올라간 그런 마라탕도 생길 겁니다. 중요한 건 결국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맹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창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편리함과 높은 마진에 또 쉽게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. 그러면 결국 거기 적응 안 된 초보들부터 망할 거고, 그럼 결국 이 마라탕도 자리도 좋아야 되고 입지도 좋아야 되고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돼버릴 거고, 결국 원가가 싸든 안 싸든, 진짜 본사 원가가 싸든 안 싸든 가맹점이 받는 본사 원가는 35% 이상일 건데, 지금은 아니더라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.
그 원가로는 결국 많이 팔아서 매출이 높지 않으면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데, 매출이 높으면 또 사람 써야 되고, 투자금 커지면 결국 투자금 회수 기간 길어지고, 결국 또 그 진흙탕 경쟁자들이 창업하기 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또 창업을 계속해서 하고, 또 그 이면에는 이거 소스 장사 이거 괜찮다, 그렇게 또 다 달라붙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사들이 많아진 만큼 그 매장들도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. 그러니까 마라탕 붐이 일어나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주도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숙지를 하셔서 마라탕 창업을 하실지 마실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원가 좋고 코스트 좋고 사람들 수요도 많아진 아이템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해도 좋지만, 그 프랜차이즈 구조로는 또 그나물의 그 밥이 또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, 꼭 막판에 또 하는 또 초보 창업자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그런 거 좀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 뭐 탕후루라고 해가지고 과일에다가 설탕 발라서 파는 중국형 디저트 가게들도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, 뭐 다 매 한 가지입니다. 어쨌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이 나중엔 또 독이 될 수 있다.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하시더라도 좀 이런 상황이라도 좀 인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.